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대장동 50억 약속클럽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서 그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전 국민이 저는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가지로 부적절했다라는 논평을 쏟아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죄가 나오고 검찰은 월요일 항소를 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그 중점 사유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라고 했는데 분명히 국어인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라고 하시면 법원에서 검찰의 주장을 사실을 오인했고 법리를 오해했다는 뜻입니까? 위원님, 그 항소 이후에서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는요, 사실관계와 법리 모두를 다투겠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 국어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취지는 그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증거관계에 대한 어떤 견해 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법리 면에서 여러 가지 좀 법원이 제시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해서 법리적으로 다투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인 법리 오해란 말은 그냥 재판에서 그냥 굉장히 루틴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좀 말을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에 들리는 뉘앙스는 검찰은 할 일은 다 했는데 법원이 오인했고 법원이 오해했다 뭐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걸 논쟁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사건 1심 결과가 나오고 많은 국민들 특히 전문가들이 검찰의 기소 범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또 법원에 국회의원 직무 연관성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평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제3자 뇌물죄 그리고 경제 공동체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익숙한 그런 여러 가지 범죄나 주장들이 검찰의 주장에 1심에서 들어있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전문가의 평인데요. 1심 결과를 보시고 검찰을 통과를 하시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1심 무죄 판결의 국민들의 공분, 국민들이 이런 들끓는 여론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100% 공감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의 기대 또는 상식적인 수준과 1심 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뭡니까? 누군가 잘못했든지 실수를 했든지 오판을 했든지 해야지 안 그러면 사법제도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상식과 맞지 않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거든요. 재판은 어차피 증거를 가지고 팩트를 확정하는 것이고 그걸 법리에 맞추는 것이죠.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 새 수사팀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세상에 공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찰도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빠가 추천해서 들어간 직장입니다. 그냥 지원한 게 아니고 그렇죠? 곽상도 C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곽상도 C에게 김만배 씨가 추천을 했고 아들이 들어갔고 7년 동안 대리를 하고 그 업무도 보시면 사무실 운영 준비, PC 소프트웨어 정리, 공사 현장 관리 감독 7년 하다가 나오니까 50억을 받았습니다. 원래 5억인데 사퇴하는 그날 강령을 바꿔서 1000% 보너스 규정을 바꿔서 50억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 1심 판결을 놓고 저는 검찰이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장관의 말이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1심 재판을 임하는 과정에서 다 지금 법무 관계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 식구 봐주기가 아니었나 좀 너무 말랑말랑하게 수사한 게 아니었나라는 의혹이 들고요. 저도 그런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사건의 영장 청구와 기소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팀에서 진행됐던 것이고요.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했던 것으로 압니다.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먼저 수사했던 부분이고요. 공판도 그 팀이 유지해서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하려는 입장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 법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많은 법조인들도 동의하지 못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보강 수사를 하고 공판 단계에서 항소심에서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억 클럽에 관해서 지금 강도 씨라고 저는 모르겠는데 예습이 나왔는데 나머지 5사람 박명수 특검을 비롯해서 최재경, 민정수, 김순환 총장, 홍성근 원익수사장, 연순일 전 대법관 2021년 수사 시작되고 아무 증거가 안 나갑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쯤 뚜렷한 증거가 나올까요? 소위 말하는 대장동 사건은 배임의 본류와 그 배임이 적발되는 걸 막거나 아니면 적발되더라도 무마하기 위한 로비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후자의 것이겠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김만배 씨 관련한 은닉 자금을 찾고 거기에 관한 성과가 상당 부분 나고 있고요. 그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이 외부로 많이 드러나서 드러나진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닉 자금을 찾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로비 자금의 출처라든가 연결고리를 찾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그간에 있었던 성과들이 재판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찰이 철저히 잘 준비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정책, 특히 비자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좀 눈을 감고 계시던데 잘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법무부 주요 현안 중 하나가 비자 체계 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것도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네, 현안 보고 자료에 있더라고요. 예. 네, 경제를 살리는 비자 개선 다 동의합니다. 지역대학 졸업 유학생 등 지역특화형 비자를 실시하고 올 하반기에는 그다음에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하겠다. 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역특화형 비자를 올해 더 확대한다고 업무 보고도 하셨고, 또 최근에는 이 비자를 넘어서 광역 비자 도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역 비자. 여기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이달희 경북 경기부지사가 지방 주도형 비자 정책을 발급하겠다, 이런 걸 요청하셨습니다. 또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모 지사는 시도지사에게 기업 유치와 비자 발급 권한 이양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아주 좋은 제안이다 이러면서 관계부처에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관계부처라고 하면 제 추측으로는 법무부인데 맞죠? 이런 지시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비자 관련한 업무는 저희가 담당인 것은 맞고요. 저 네. 취지는 비자 관련해서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발급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자 발급 권한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 주는 국가는 없습니다. 예, 저도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도 소위 주권, 사버티를 갖고 있는 그 중앙정부 외에 지방정부에서 이런 비자 발급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지역특화형 비자도요, 장관님, 저는 매우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알고 계시다시피 지역특화형 비자에서 굉장히 많은 이탈자들이 나오고 있고 불차제를 양성하는 하나의 소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더 확대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 이미 이 지역특화형 비자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많고, 또 외국인도 사람인데 아무리 계약서 쓰고 왔다고 해도 같은 나라에선 외국인이 훨씬 좋은 조건을 일하고 있는 걸 보면 유혹받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막 맛있는 사탕을 앞에 두고 먹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데, 과연 비자의 확대가, 경제를 살리는 비자 체계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늘리는 것인지,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곳에 외국인이 안 가는 건 임금 조건이 나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지, 마치 외국인이 노동자 로버트처럼 여기서만 일하고 나오지 마라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저는 위험스러울 정도로 지금 불체자율이 높고, 불체자가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1만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41만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외국인들이 모르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좀 느슨하게 하시는 건지 지금 행정 능력이 부족하신 것인지 저는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불체가 돼서 별로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솔직히 강하게 받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이런 상황들을 다 검토해 볼 때 저는 경제 살리는 비자 개선의 방향이 지역 특화형 비자의 확대라는 그건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비자 발급 권한을 지방 정부에 주는 건 생각할 것도 없고 이건 반대고요. 이걸 좀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우리의 시스템 자체가 이걸 감당할 수 없고 이거 풀어놔 주면 막말로 이분들에게 발목 GPS를 달지 않는 한 불체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의견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국인 정책의 정답은 없고 진짜 최선의 방안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을 유연하게 노동력 차원에서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역시 불체자가 늘어나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체자를 지금보다 현격히 줄이는 방식의 5개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연한 외국인 정책과 한 손에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과 한 손에는 체류 질서의 유지를 동시에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 문제를 사실 지역에서의 어떤 노동 수요 이 문제가 사실 그렇게 중앙정부 입장에서 방관할 수만은 없는 문제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방으로 갔을 때 그 이탈자를 숨길 수 있는 부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국가 쪽에다가도 페널티를 주는 방식이라든가 여러 방식을 지금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체자 단속을 지금 최근에 저희가 한 12월 정도에 그 긴급 이 집중 단속 기간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많은 귀국자들과 단속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올해부터 실시한 5개년 계획을 통해 가지고 불체자 관리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방식의 지방에 대한 어떤 노동력 공급 차원의 고려도 게을리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 정책은 당연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100년 대계로 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근데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은 계절 노동자, 계절 근로자들을 굉장히 풀어달라는 취지입니다. 저는 항상 그걸 이제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는 방식으로 드리는데요. 서로 간에 이게 여러 가지 가치를 같이 고려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좀 그걸 넓은 차원에서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이 100년 대계를 운영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상반기에 이민청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법무부 장관님, 이번에는 로스쿨 개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국감 때 그 로스쿨 이제 좀 문제가 심각해서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장관님도 동의하셨고 개혁안을 연구해 보신다고 한 거 기억나시죠? 네. 또 여러 번 그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관련해서 이제 대한변협에서 로스쿨 인증 평가한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결과를 보면 좀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25개 중에 그래도 괜찮다라는 건 이제 9개 정도고요. 여기 보시는 대로 13개는 조건부 인증이고요. 서강대, 인하대, 경희대는 한시적 불인증입니다. 점점 법전원의 질적인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숫자적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의 로스쿨들은 지금 소위 반수생들이 늘어나가지고 한 100여 명 정도가 로스쿨 들어가고 반수하고 서울 수도권으로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마다 저는 이제 로스쿨이 14년 동안의 그 경험치를 봤을 때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짧게 뭐 제 평가가 그렇게 과한 건 아니죠? 저 인증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저 반대하는 견해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지금 로스쿨 짧게 교육이 해주십시오. 제가 발언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예, 로스쿨 교육이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시험 위주로 시험을 대비한 그런 거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예, 제가 특히 계속 문제를 삼았던 게 이제 학교 구성의 다양성입니다.
법전원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만 한 학생이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을 갖고 여러 가지로 법률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장학금을 주려고 해도 장학금을 줄 학생이 없어서 워낙 다들 잘 살아서 이런 현실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조건부 이 대한변협의 로스쿨 인증 평가를 보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한시적 불인증 학교가 3개고 2주기 평가, 3주기 평가 계속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들도 여러 개입니다. 또 보시면 전주, 대구, 부산에는 지역에 법전원이 2개씩이나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아무리 지역 균형을 해도 좀 너무 과하다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시적 불인증 학교, 조건부 인증을 계속 인증을 못 받는 학교의 정원을 빼가지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야간이나 방통대 로스쿨 TO를 좀 할당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학생들 지금 반수해가지고 나오지 않고 너무나 지금 이렇게 자율 경쟁 체제에서 너무 로스쿨을 보호하는 게 아닌가. 또 지금 저는 이 몇몇 학교들은 퇴출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주관하지만 법무부관도 한 명 보내시고 거기에 대한변협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로스쿨 퇴출도 국적으로 보내야 이런 로스쿨 퇴출에 좀 목소리를 내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네, 로스쿨 퇴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좀 성급한 것 같고 검토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렇지만 이 로스쿨 제도가 운용되어 오면서 그동안의 어떤 소위 말하는 사다리를 없애는 효과가 나고 있다. 오히려 그런 식의 지적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요. 그걸 보완할 방법을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안착된 제도이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굉장히 강하게 뿌리 내려 있는 상황이 벌써 되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언제쯤 많이 나옵니까? 벚꽃 필 때쯤 나올까요? 지금 이거에 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여기서 건설적인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게 누구나 다 동의하고 그냥 백열전구 딱 켜지듯한 그런 안이 현재까지 얘기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서로가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유하는데 그걸 어떻게 한 방에 해결할 것인가로 가게 되면 서로 간에 다 머뭇거리는 지금까지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잘 모아서 건설적인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